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너희를 참치 먹으러 가자 참치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셀트리온, 자, 내일 시장에 앞서갔고, 자,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오늘 이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기술주, 빅테크 기업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 때는 산타랠리가 맞죠. 산타랠리가 맞고,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괜찮았죠. 괜찮았고, 내일도 그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좀 그대로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할 것 같고, 우리나라 지수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 상으로는, 자, 일단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고, 사실 지난 월요일 시장에서는 23일, 24일, 화요일 시장에서는 21선에서 저항을 받았는데, 내일 이제 돌파 시도가 나와주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갭 구간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갭을 메꿔주는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넥라인 넘어갔고 61선까지도 회복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그렇게,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은 이제 21선 이 안착이 되었고, 추가적인 상승 무난하게 이어갈 것 같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여기서 갭 구간 형성이 됐고 메꿔주는 흐름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수 흐름은 한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화요일 날 수급으로 봤을 때는, 자,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이제 개인 외국인들만 이렇게 매도를 치고 기관들을 좀 매수를 했는데, 아무래도 수급상으로 막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보니까 딱히 막 좋은 장세다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 종목이 많았고, 코스피 쪽에서는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실상 이제 올해는 이제 목금 26, 27 요렇게 지내게 되면 이제 올해 증시는 끝나요. 끝나고 27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락, 코스피 종목들은 좀 배당락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 솔직히 양도세 관련한 요런 이제 수급 변화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번 목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고,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그동안 배당락이 있는 날에 오히려 더 좀 주가가 좀 올랐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건 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번에 매도를 칠 건 아닐 거잖아요. 매도 안 칠, 배당 안 받으실 분들은 매도 치셔도 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거는 없겠다라는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금만 확대해서 볼게요. 자,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배당락일 이유로 장대 양봉을 이런 식으로 세워줬습니다. 과연 올해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요때 좀 하락이 나왔고, 2022년도에는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조금 쭉쭉쭉 2021년도 12월 달에도 배당락 전일까지는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2020년도에는 상승세가 나왔고요.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요때도 2019년도에도 배당락 일에 상승 나왔고,
그리고 2020 언제냐? 2017년도 2017년도에는 배당락일에 상승 나왔고, 그리고 2016년도에 요때도 상승이고, 그죠?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때도 2014년 그리고 2015년 대부분 다 상승으로 갔네요. 그래서 요번에는 과연 그런 기조로 작년에 어떤 기조를 이어받아 갖고 상승세가 나와 줄 것인지, 그 부분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자리로서는 상방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요거 좀 다 지워 볼게요. 지금 현재 구간 5일선, 3일선 다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상방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240분봉 봤을 때도 지금 상방이 유리한 차트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셀트리온 관련 이슈 몇 개를 보자면, 애프터즈마가 또 국내에서 이제 허가 획득을 했습니다. 요거 관련해 갖고 CTP47 악템나죠? 요거 이제 식약처로부터 이제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다라는 부분. 요거 악템나는 또 퍼스트 무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 좀 굵직굵직한 내년도에 이제 굵직굵직한 이슈들. 자, 이번에도 JP 모건 컨퍼런스에 셀트가 이제 참가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올해에도 이제 메인 트랙 발표를 진행을 했고, 내년에도 똑같이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에 참여를 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는 이번에 이제 CDMO에 대한 얘기 또 나와줄 수 있고, ADC 플랫폼 그리고 신약 파이프라인 요거를 이번에 오픈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될 수가 있겠죠. 신약 파이프라인. 자, 요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어떤 키워드가 이제 줄을 이뤘냐면,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 그죠? 비만 치료제가 이제 키워드였고, 요 분야는 이제 내년에도 핵심 모멘텀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 ADC 분야 마찬가지로 내년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핵심 모멘텀 분야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항암제, 면역 질환. 셀트의 강점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분야죠. 어쨌든 면역 질환 시장은 이제 암에 이어갖고 두 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미라나 스텔라라, 지금 블록버스터 약물들이 특허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다양한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스텔라라 같은 경우는 이제 FDA 품목 허가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미 올해는 이제 다수의 어떤 바이오 시밀러 제품군을 출시를 하고, 후속 바이오 시밀러 출시를 통해 갖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뭐 하여튼 이런 거. 그래서 과연 요번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과연 셀트가 어떤 신약을 또 가지고 나올 것인가, 어떤 좀 비전을 줄 것인가, 그 부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브릿지 바이오도 굉장히 좀 모멘텀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번에 뭐 이상 결과도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BBT 877 관련해 갖고 그리고 기술 이전, 결국에는 이 기술 이전을 하는 회사들은 잘 보셔야 돼요. 기술 이전을 하는 회사, 리가켄 바이오가 이 기술 이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하여튼 그런 친구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신약 6천억 달러 시장 미국에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 자, 진펜트락 같은 경우는 2024년 10월 품목 허가 난 이후로 내년까지 매출 1조 원을 달성한다. 자, SK 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는 2029년 매출 1조 원.
야, 이것도 세로마메이트 엑스코프리도 출시한 지가 굉장히 이제 오래됐는데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2029년 가이던스가 지금 매출 1조 원이고 셀트리온 진펜트라가 1조 원이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봤을 때. 그죠? GC 녹십자 알릭으로 2028년 매출 4,780억 원. 동아 ST 이물도사 내년 상반기 미국 시내죠. 엄청나죠, 셀트리온. 그죠? 음. 그래서 셀트리온 최근에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굉장히 좀 무난한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렉트라 그리고 이제 트룩시마 그리고 뭐 허즈마는 뭐 좀 그냥 그렇고 베바시주마 그 베그젤마 야 그래도 조금씩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베그젤마도 굉장히 좋고 자, 그리고 유플라이마, 조금씩 데이터가 나와주고 있죠. 조금씩. 자, 유플라이마도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인플렉트라는 뭐 일단 점유율을 한 27.2% 정도 해주고 있고 지금 월별 처방액 기준으로 봤을 때 27.5% 정도. 그리고 이 허즈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뭐 커다란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미국에서 오히려 일본 쪽이 강하죠. 자,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조금씩 또 올라와주고 있어요. 트룩시마 올라와주고 있고 이 파이자의 루시엔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하방 추세로 가고 있죠. 지금 월별 처방액 점유율이 트룩시마가 또 늘어나주고 있고 자, 베그젤마가 서서히 또 올라와주고 있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데이터고, 그죠? 유플라이마도 이제 이제 올라와야 되겠죠, 그죠? 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자, 그래서 처방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셀트리온은 강하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올 준비를 거의 다 마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 이제 배당락 이후에 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상방 추세로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다만 좀 다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또 조금씩 매도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핸들링 물량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물량들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숏 커버링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주게 되면 한번 좀 임팩트 있는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대량 공매도 보유자, 예를 들어 뭐 메릴린치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숏 커버링을 어느 정도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대차 현황 볼게요. 최근 들어갖고 대차 잔고 수량이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게 올라온다라고 해서 공매도를 친다. 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공매도는 뭐 어쨌든 뭐 알게 모르게 조금씩은 이제 들어와 주고 있는데 주가의 어떤 그 임팩트 있는 그 부분들을 좀 그 주가를 막 그 다이나믹하게 핸들링 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 과연 다시 요 물량을 좀 소화하고 올라와 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상으로 20만 원을 다시 회복을 시켜 주는지 여부를 좀 이번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저항받았던 구간이 바로 요 구간이죠. 자, 어떻게 봤을 때 241선, 1년선이 계속해서 이제 저항이었어요. 저항이었는데 과연 이번 그 주봉상으로 마무리를 딱 이런 식으로 쳐주게 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또 윗꼬리를 막 달아버리면 또 재미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봉 마무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여기 뭐 얼추만 딱 와줘도 다음 주는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번 주봉 마무리가 어디서 될 것인지, 그러니까 배당락이 나오는 날에 과연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 주에 중점적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